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영상은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어서 따로 발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장학 개론은 김승호 회장이 쓴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미국에서 체인점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한 분이고요. 성공한 이후에 지금 이 책에 보면 7년 동안 3,000명의 사장에게 사장학을 가르친 분으로 유명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많은 부분들이 닿았는데요. 특히 우리의 마음과 멘탈 이런 부분에서 꼭 사장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이유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여섯째, 항상 웃는다. 일곱째, 도움을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여러분은 이 7개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이 7가지에 해당이 많이 될수록 좋은 사장이 되기 힘들다라는 김승호 회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만든 치자부 센터링 모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제 치자부 센터링 모델을 통해서 7가지 착한 사장이 되기 힘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링 모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치자부 센터링 모델은 치유와 자유와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센터링 모델이다 해서 제가 치자부 센터링 모델을 만들었고요. 치자부 센터링 모델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Y축, 감정의 축입니다. 그리고 X축, X축은 생각의 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축은 시간의 축입니다. 사람은 크게 감정과 생각과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과 시간은 보다는 X축인 생각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생각의 X축은 수평이 돼 있을 상태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울기가 없는 부분은 우리의 다양한 생각,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생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기울어진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이분법이나 선악 구조로 이분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기울기가 기울어졌다면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간 부분과 위로 올라간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나쁜 자기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부분은 착한 자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나쁜 자기는 내 자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는 이런 사람인 게 싫어 라는 부분을 나쁜 자기라고 생각하고요. 착한 자기는 남들이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해 주는 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자부심이 있는 나, 이렇게 해야만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나, 이것을 착한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느끼냐면 나쁜 자기가 있을 때는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는 나를 보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한테 친절하지 못한 나를 보면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즉 나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나쁜 자기를 대할 때면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주제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이 나쁜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즉 이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기울수록 이 나쁜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내면에서 누르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로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착한 자기, 남한테 보이고 싶은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 이 에너지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나쁜 자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을 들여서 자기를 누르고 있고, 또 착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로 계속 떠받칩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70%, 80%의 에너지를 나쁜 자기는 누르고 착한 자기는 떠받치는, 이런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세상을, 진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쓸 에너지가 20%, 3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쁜 자기와 착한 자기, 이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내 삶의 에너지, 내 생명력의 에너지가 더 많이 여기에서 내면에서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생동감 있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나쁜 자기는 다른 말로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취약성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Z축인 시간축을 보시겠습니다. Z축인 시간축은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Z축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성공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공하진 않겠죠. 실패의 과정을 거치고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생기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 개선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을 이룬 상태에서 다시 또 한 단계 더 높은 시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성공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했을 땐 성공보다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거절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들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 나쁜 자기를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로직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장을 위한 행동과 시도가 좌절이 되고 시도하지 않고 현상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승호 회장이 말한 사장학개론에서 말한 7가지 착한 사장이 실패한 이유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다. 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물러선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본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장 주인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이 말은 아까 치자부 센터링 모델에서 얘기했던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고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이려고 하고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거나 어떤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겐 단호하고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가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중한 요청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한다. 거절해도 연습이 필요하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네, 이것도 치자부 센터링 모델에서 얘기했던 거절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이라는 자신의 느낌, 즉 나쁜 자기가 발동이 되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또 멋진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나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절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쉽게 양보한다입니다. 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여러분은 쉽게 양보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양보하지 않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명분이 있을 때 양보를 해야 되지만 명분이 없을 때 양보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나쁜 모습을 드러낼까 두려워해서 양보하는 것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마저 남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혼내지 못한다입니다. 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중에 네 번째는 혼내지 못한다입니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말하는 직원도 나타난다. 네, 혼내지 못하는 모습도 착해 보여야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혼내는 사람은 나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혼내는 사람은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누르는 사람은 혼내지 않고 계속 칭찬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염려한다입니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루어진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가득하게 된다. 네, 이전에 어떤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여섯째, 항상 웃는다입니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험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위험이 사라지고 명령을 무시하게 된다. 왜 항상 웃을까요? 항상 웃는다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자기가 드러났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이 느낀다고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봤던 세 번째, 쉽게 양보한다, 혼내지 못한다. 다 이런 것들이 나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숨기고 위장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 내면의 전략입니다. 양보하거나 혼내지 않거나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은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을 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했을 때 남에게 부담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착한 자기가 아니고 나쁜 자기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 이상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루 이틀은 밤을 새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번아웃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나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같이 업무를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치자부 센터링 모델을 다시 보시면 이 Z축은 시간축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축이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개선점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기반 위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한 새로운 성공 사이클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보시는 나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도와 실패, 개선, 성장 이 사이클은 성공을 향한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와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나쁜 자기라고 생각하는 숨겨놓고 싶기만 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는 노력들을 이 나쁜 자기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끌어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한 이 발걸음들이 계속 좌절이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심리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에서 보셨던 것처럼 착한 사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즉 나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쁜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취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내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Z축의 시간선상에서 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존재를 세상에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쁜 자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일부분들, 그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자라오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지를 자세히 들여보고 내면을 탐색해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완벽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분과 완벽하지 않은 부분, 완성된 모습과 미완성된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마치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모두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수용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고 사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과감하게 시도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루려는 삶을 향해서, 자기의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굳건히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